주식 해결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는 코스피가 상승 추세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그동안의 긴 낙폭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인 것일까? 이제 앞으로가 어떨지 더욱 궁금해지는 지금인데요. 지금부터 1시간 저희 주식 해결사와 함께 보시면서요. 연휴 이후 여유롭게 시장을 맞이할 준비 미리미리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쉬는 동안 또 내 종목에 대한 마음 때문에 답답하거나 힘드시면 안 되죠. 지금 바로 고민 종목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02786-107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식 해결사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의 핫스탁.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를 제외한 아시아 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핫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또 남북 경협주가 움직였습니다. 어제는 미중 협상 재개로 인해서 움직였다면 오늘은 어떤 소식 때문에 움직였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매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트위터에 나는 지난밤 존 볼턴에게 더 이상 백악관에서 필요 없다고 알렸다.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을 임명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은 내가 먼저 사퇴를 제안했다며 발끈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언론은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을 둘러싼 의견 충돌을 결정적인 이유로 꼽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볼턴 보좌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건데요. 그동안 대북 강경파 입장을 고수하던 볼턴 보좌관의 하차 소식에 북미 협상 기조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북 경협주가 또 움직였죠. 에코마이스트는 13% 오르면서 6,41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부산산업은 14% 오르면서 16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1 관련주 보겠습니다. 아이폰 11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13일에 사전 예약을 받고요. 20일에 1차 출고가 되는데 국내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폰 11은 눈에 띄는 사양 업그레이드가 없습니다. 카메라 기능 향상이 끝인데요. 또 5G 폰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소식 때문이었을까요? 아이폰 관련주들이 오늘 약세를 띄었습니다. 이 OLED 관련주인 덕산 네오로스는 5% 낙폭을 보여주면서 24,4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BH도 OLED 관련주죠. 1.24% 하락하면서 15,9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인콘 소식입니다. 이번 달부터 새로 등록된 차량은 기존 7자리 번호판이 아닌 8자리 번호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주차장은 8자리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혼란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콘의 인공지능 CCTV 개발 기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콘의 인공지능 CCTV가 90% 이상 인식률을 자랑해서 주차장 혼란을 해결해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인콘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 CCTV에 탑재돼서 수상한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분석해서 기존의 영상 녹화 방식과 다른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신규 차량이 더 많아질 건데요. 인콘의 인공지능 CCTV 기술이 널리 보급될 거라는 기대감에 오늘 인콘 강세를 띄었습니다. 오늘 4.55% 상승하면서 1,61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마지막은 JYP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요즘에 JYP 엔터주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3거래 연속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엔터 3사, JYP, SM, YG 이 구 중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기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엔터주는 YG 승리, 양현석 등의 논란으로 전반적인 투심이 약화가 됐는데요. 하지만 JYP 엔터테인먼트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에서의 관심 때문에 그동안의 낙폭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JYP의 대표적인 아이돌이죠. 이 트와이스가 이번 달 23일에 컴백하면서 다음 달 일본 아레나 투어를 시작하고요. JYP 신성 있지는 4분기에 컴백한다고 합니다. 하반기 호실적 예상에 3거래일 연속 기대감이 몰렸는데요.
더 이상 엔터주에 논란이 생기지 않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팝을 담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저희 주식 해결사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알고 싶은 종목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TN스탁 이재모 전문가, 올스탁의 윤사무엘 전문가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이 참 궁금해지는 때입니다. 9월 시장은 좀 더 좋을까? 워낙 그전에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서요. 먼저 이재모 전문가 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내려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만 보시면요.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요. 오늘 그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단 예상했던 것들은 일정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 우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관 중심으로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6,159억을 순매수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을, 많은 금액을 매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관 중심의 어떤 매수 우위 속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볼 때는 이러한 요인이 좀 더 강세로 작용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좀 많이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지금 이 코스피 섹터에서 조용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바로 금융주 섹터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지금 시장에서는 날씨도 좀 쌀쌀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역시 이 종목군들도 잘 보시면 최근에 기관 중심으로 거의 싹쓸이 매수가 들어올 정도로 지금 기관들이 배당을 위해, 연말 배당을 위해서 포지션 구축 차원에서 저점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매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를 비롯한 이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역시나 이 코스피 시장이 지수가 올라옴에 있어 좀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지난 한 3거래일 정도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도 1% 이상 넘게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바이오 섹터가 오늘 강세를 보였죠. 바이오주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요. 셀트리온의 이 허즈마 제품이 캐나다에서 시판 허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1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종목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그 과거 바이로메드죠. 헬릭스미스라고 하는 기업이 이 VM202 임상 종료가 됐고 다음 주 정도 일전 정도 그 임상에 대한 일정 정도 데이터 공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하다 보니 이 기대감들이 주가에 조금씩 반영이 됐고 전체적으로 넓게는 바이오 섹터 쪽으로 오늘 수급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지난주까지 강세가 보였었던 IT 섹터, 5G나 OLED는 계속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익 실현은 지난주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좀 조정 과정, 그 과정에서 역시 바이오가 또 많이 눌려 있었죠. 그러하다 보니 약간의 순환매 관점으로 수급이 돌아 움직이는 모습들도 나왔어요. 이런 이유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의 약간의 섹터별 움직임이 좀 다르게 움직인 점들, 이런 점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은 수급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보실 때 향후 이런 수급 움직임도 앞으로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간만에 또 1%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섹터별로 빠른 순환매가 보이는 모습인데요. 종목에 대한 대응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 챙겨드리지 못했던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보너스 상담 리스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이캐스터가 골라주세요.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 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전문가 의견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종목함 열어주세요. 어제 어떤 종목이 들어왔을까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4,510원에 비중은 15%고요. 끝자리 번호 8324님입니다. 다음 종목은 룽투코리아입니다. 매수가는 8,500원에 비중은 20%, 끝자리 번호 1325님이었고요. 세 번째 종목은 화천기계입니다. 정치 테마주로 알려져 있죠. 매수가는 4,720원에 비중은 10% 담으셨고요. 끝자리 번호 9970님이었습니다. 네 번째 종목 SNS텍입니다. 매수가는 9,500원, 비중 30%, 끝자리 번호 7306님이었고요. 마지막 종목은 드림시큐리티입니다. 블록체인 관련주죠. 매수가는 3,800원에 비중은 30%, 끝자리 번호 1091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시면서 투자 의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남성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 4,510원에 비중 15%, 끝자리 번호 8324님의 고민입니다. 남성 하면은 저는 자율주행 먼저 떠오르는데요. 윤사무엘 전문가님, 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 이슈랑 이낙연 총리 관련 테마주로 엮여서 지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가격 전략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 전략은 좀 유효해 보여요.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박스권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4,400원이나 4,500원 정도는 박스권 상단, 그 이하에서는 또 이런 중간 지점이 있고요. 그 박스권 하단 같은 경우에는 2,700원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유리한 자리에서 사는 게 좀 더 바람직해 보여요. 이런 자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자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돌파되고 나서 사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에 대해서 챙겨봤습니다. 자율주행차 모멘텀 말고도 이 정책 테마주 모멘텀으로 최근 등락폭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 의견 남겨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은 룽투코리아입니다. 매수 가격은 8,5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1325님의 고민인데요. 룽투코리아, 왠지 또 연휴 동안의 게임주에 대한 또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모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 매수하신 단가 워낙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자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는 제가 볼 때 한 6,500원 이하 정도까지는 낮춰줄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3분기와 4분기 각각 분기별로 한 개씩 신작 게임 지금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 신작 출시 기대감들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평균 단가를 좀 낮춰놓고 그 이후에 낮춰놓은 이후에 주가 기대감이든 실적 대비든 위로 올라가는 관점, 그 플러스되는 국면에서 정리하는 방향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 정리하는 전략에 대해서 챙겨주셨네요. 다음 종목은요, 바로 화천기계입니다. 매수 가격 4,720원에 비중 10%예요. 끝자리 번호 9970님의 고민인데요. 화천기계 역시 앞서서 이 남성과 같이 최근에 등락폭이 크게 나온 종목이거든요. 화천기계 윤사무엘 전문가님, 기술적인 분석 부탁드려요. 네, 일단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정치 테마주로 엮이고 있는데 일단 기업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괜찮은 기업이고 한데 일단 좀 등락폭이 크다는 게 지금 트레이딩하기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단타 관점에서는 일단 보유를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월봉에서 보면은 여기 4,000원짜리가 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이전에 고점이거든요. 2011년도 고점인데 분봉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4,000원 정도가 지켜준다 그러면은 사실 5,500원, 5,100원에서 5,500원까지도 또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약 4,000원 정도를 잡아보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4,000원 지지된다면 5,100원 그리고 5,500원대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풀어볼게요. SNS텍입니다. 매수 가격은요 9,50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7306님의 고민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이재모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일단 제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목표 주가는 제가 볼 때 한 12,000원 정도를 잡고 목표가를 잡아두시고 그 시점에 매도하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뭐 유일하게 뭐 반도체 소재죠.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이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본 업체들이 우리 국내 기업에 납품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국산화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대감이나 향후 실적에 대한 성장성, 기술 성장성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주가가 좀 더 위로 가는 방향성을 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000원 정도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따른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유하다가요. 목표 가격 12,000원에서 정리하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 알아볼게요. 드림시큐리티입니다. 매수 가격 3,80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109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드림시큐리티, 보안 관련주 하면 앞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윤사물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안도 있지만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로도 유명한데 사실 블록체인 관련주들은 거의 다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이 이탈이 나와야 진짜 추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분봉으로 보시면은 일단 이런 60분봉, 네, 시간봉으로 보면은 이런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을 하고 있고 사실 이 구간이 이탈한다 그러면은 다시 밑에서 잡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가 이탈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다시 밑에서 잡는다 생각하고 손절 비중 축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유가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하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너스 상담 리스트 먼저 풀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 종목도 저희가 어서 도움 챙겨드려야겠죠? 종목 해결사로 바로 넘어갈게요.